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에너지 출입과 생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테니까 잘 듣고 정리 잘 해보세요. 자, 시간을 넘길게요. 있으죠. 에너지가 출입하는데 물질 변화나 화학 변화와 같이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르다. 자, 여기서 구체적인 답이 나왔어요. 에너지 출입이 왜 따르냐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반응 물질과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물리 변화는 화학 변화와 같이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반응과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에너지의 흡수나 방출 같은 에너지가 출입해 있다. 에너지 출입이 왜 있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리 변화와 에너지 출입의 형태 변화와 같이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도 에너지가 출입한다. 화학 변화와 에너지 출입, 연소 반응이나 중화 반응 등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도 에너지가 출입한다. 항상 변화가 있으면 에너지는 출입한다. 왜?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에너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 직관적으로 별을 낸다 하는 거 있죠?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주위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크다. 이런 얘기죠. 반응물의 에너지가 크고 생성물 에너지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네? 그럼 주위는 어떻게 되냐?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주위의 온도가 높아진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주변이라고는 안 썼죠? 그 주변이나 주위나 그게 그 말이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어, 발열 반응의 어떤 대표적인 염화칼슘의 용해 반응이 실험 이렇게 나왔는데 염화칼슘을 갖다 넣고 그러다 녹이면 처음 온도가 20도씨였는데 최고 온도는 31도씨가 됐대.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수용의 온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 염화칼슘의 용해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염화칼슘 CaCl2 때문에 그렇죠. 얘네들이 물에 녹으면서 얘네들이 발열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칼슘 이온 수용액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염화 이온의 수용액 상태가 되는데 발열 반응이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한 항산 물기는 방법, 진한 항산에 물을 넣어서 물킬 때 매우 많은 열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진한 항산이 있다고 보면 진한 항산. 그 물을 넣겠다는 얘기죠. 물을 넣어서. 그러니까 결국엔 얘네들이 뭘 하겠다는 건가요? 묽은 항산을 만들겠다는 거죠. 묽은 항산을 만들려면 진한 항산에다가 물을 갖다 넣어서 묽은 항산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때 황산은 물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황산에 갖다 넣으면 물을 엄청 좋아하는데 물이 조금 들어가지게 되잖아요. 조금씩 들어가게 돼. 많은 물에다가 황산을 조금 넣어줘요. 물이 많은데 황산을 넣어주면 물에 가서 섞이는 것이 되니까 섞이게 되니까 이거 나온다.
다양한 에너지가 발생하므로 다량의 물에 진한 황산을 조금씩 넣어가며 물낀다. 진한 황산을 물에 넣어가면서 진한 황산을 물낄 때 에너지가 발생하므로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또 발열. 어쨌든 산이 작용하는 반응은 다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게 또 후밀반. 후밀반은 반응이 날 때 주위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입니다.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은 생성물의 에너지의 합이 반응물 에너지보다 크므로 반응 에너지 흡수한. 그러니까 반응물보다 생성물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온도는 낮아진다는 거죠.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낮아지죠. 그래서 수산화 발효과 염화물을 실험해서 나무판의 중앙에 물을 조금 떨어뜨린다. 떨어뜨리고 보면 수산화 발효과 염화물로 산화플라스틱 물을 떨어뜨리는 나무판에 서 들어올리면 같이 들어올리더라고요. 이게 얼었다는 거죠. 그래서 얼음이 됐다. 그래서 산화플라스틱에 들어올리면 나무판에 달라붙어 함께 올려집니다. 나무판에 있는 물이 얼어서 나무판과 산화플라스틱과 달라붙는다. 수산화 반응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 주변에서 열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에너지를 흡수했죠. 여기가 에너지가 커진 상태죠. 그렇죠? 에너지가 커진 상태가 돼요. 이런 것들을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발열 반응, 흡열 반응에서 발열 반응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죠. 에너지를 에너지 방출하니까 주위의 온도는 높아져. 흡열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위는 온도가 떨어진다. 뭐 어렵지 않게 정의되죠? 그래서 발열 반응은 연소 반응, 금속과 산의 반응, 산이 작용하는 반응은 다 발열이에요. 금속의 부식 반응, 산이 작용하는 반응은 다 발열이에요. 중화 반응 이런 것들이 있어. 흡열 반응은 광합성, 질산화물륨의 용해 반응, 탄산화물륨의 분해되는 반응, 물의 전기 분해 등 이렇게 분해되는 것들에 분해되는 것. 그 다음에 소금이 물에 녹을 때는 흡열이다. 나 했던 것들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가세요. 문제 바로 좀 보자. 다음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은 무슨 반응? 에너지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하면 흡열 반응이라고 하면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의 온도가 뭐 여기서 이제 발열 얘기를 하겠죠. 뭐 흡열 얘기를 했으니까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 지금 흡열 반응 얘기하니까 흡열 반응이라고 하면 기억이네요. 그죠? 이게 기억이고 기억이니까 여기 흡열이겠지.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진짜? 같은 기억이었고요. 같은 기억. 흡열이니까 주위의 온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흡열 반응에 얘가 뭐가 있었다고요? 광합성 반응, 그 다음에 분해되는 반응, 염화물과 수산화 발염 이런 것들의 반응이 있다.
않는다. 신기하자, 하자. 자, 다음에 두 번째.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서 이거 좀 풀어. 이해된 틀림을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불러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게 손난로 난로죠 난로 이건 이제 발열 반응을 이해한 거겠지 발열 반응을 이용했고 맨 찜질팩은 흡열 반응을 이용한 거겠지 흡열 반응을 이용했다 그래서 주변 온도가 높아지고 이거는 주변 온도가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 옳은 거 고르래요 가는 발열 반응이죠 철가루와 산소의 반응을 이용한 것이다 황난로 그렇죠 철가루와 산소의 반응을 이용한 것 철가루 산소로 F2O3 이렇게 여기 2, 3, 4 이렇게 됐죠? 이때 바로 열을 방출한다는 얘기죠. 나의 질산아모늄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을 나는 흡열 반응을 이용합니다. 질산아모늄 NH4, NO3 얘네들이 고체 물질인데 물에 녹아서 아모늄 이온 수용해 그 다음에 NO3 이온 수용액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에서 발열 반응, 나에서 흡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가에서 발열 반응, 나에서 흡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다 맞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렇게 되겠어요. 기억력 디귿번이 이렇게 3번 끓물같이 물을 뿌린 난판 위에 수산화 바림과 염화아모늄을 넣은 삼각 플라스크를 놓고 유리막대로 섞었더니 물이 얼어서 삼각 플라스크와 나무판이 달라붙었다. 수산화 바림과 염화아모늄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방출하는 게 아니지 여기서 흡수한 거죠. 이거 틀렸나요?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그렇지? 그래서 얼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얼었어요. 이 반응을 냉찜질용 팩에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냉찜질용 팩에 이용할 수 있다. 이제 얘들은 함수에 들어갔어. 4번이 정답이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이런 거, 에너지를 방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반응이에요, 이게? 발열 반응. 그래서 그림과 같이 에너지가 출입하는 반응만을 보고에서 있는 대로 부른 것은 메테인의 연소 반응. 이건 발열이죠. 연소. 식물의 광합과 흡열 반응. 호흡은 발열 반응이에요. 호흡.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발열 반응.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그림 같으니까 발열 반응이니까 기억번 이거 아니고 요거 이렇게 골라줘야지. 기억번과 기억번 3번 정도. 이렇게 골라줘야 되겠죠? 5번 문제. 그림은 두 가지 반응과 두 가지 반응이 돼. 두 가지 반응이 돼. 반응이 일어날 때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반응 전과 후에 보니까 온도가 높아졌죠. 발열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 온도가 낮아졌죠. 흡열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겠죠. 가는 발열 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겠죠? 가는 발열 반응이 일어났다. 나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다. 나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다. 가와 나에서 온도가 변하는 것은, 온도가 변하는 것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투입하기 때문이다. 가와 나에서 온도가 변하는 것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투입하기 때문이다. 기억 능력을 모두 맞아서 5번 정답 이렇게 골라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 6번. 그림과 같이 물에 염화칼슘을溶해시켰더니 수용액의 온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에서 에너지의 출입 방향을 쓰시오. 그래서 에너지 출입 방향을 쓰시오. 에너지를 방출하는, 흡수하느냐, 방출하느냐 이런 얘기죠. 자, 염화칼슘을 물에 넣었다. 근데 온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나간 거죠. 그렇죠? 에너지를 어떻게 했다고 써야 되겠어? 에너지를 방출했다고 써야 되겠지? 그다음에는 염화칼슘 대신에 질산 암모늄을 용해시킬 때 염화칼슘 CaCl2예요. 질산 암모늄 NH4NO3 용해시킬 때 수용액의 온도는 어떻게 될지 에너지 출입 방향과 함께 서술하시오. 이랬어요. 얘네들이 모두 다 염화칼슘을 용해시킬 온도가 수용액의 온도가 높아졌다. 발열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죠. 발열 반응이 일어났어요. 얘네들이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면 얘네들은 염화칼슘이라든가 질산암모늄, 염화칼슘에서 질산암을 용해시킬 때 이렇게 있다. 그 에너지를 흡수하죠.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죠. 에너지를 흡수하면, 에너지를 흡수하면 온도는 어떻게 될까? 쪽에 온도는 어떻게 될지까지 쓰라고 했잖아. 그렇죠? 온도는 낮아진다. 이렇게까지 써야 되겠죠? 에너지를 흡수하면 온도는 낮아진다. 이렇게까지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다음은 실생활과 관련된 현상이래요. 실생활과 관련된 현상이다. 기업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거기서 있는 대로 골랐어요. 가스레인지에서 메테인이 연소하면서 물이 끓을 때 수증기가 발생한다. 연소. 이거 지금 발열 반응이죠. 누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죠. 연소는 당연히 발열 반응. 아이스크림 상자에 드라이스를 넣으면 드라이스가 승화하고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승화했다. 고체물들이 기체했다는 거야.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많이 흡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흡열 반응이 일어나겠다는 얘기예요. 기억에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야. 그렇죠? 기억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야.
니은과 디귿은 흡열 반응이야. 수증기가 발생하는 거? 수증기 발생하는 건 뭐예요? 수증기가 발생하는 거. 액체가 물이 끓을 때니까 기체가 됐다는 거잖아. 그죠? 이거 흡열이죠.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니까. 흡열 반응. 이것도 반응이지. 산화하는 반응은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 산화하는 반응이 있나요? 연소되는 반응이 산화 반응이겠죠? 이건 상태가 변하는 거니까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어. 그러니까 한 가지가 요것만 산화하는 반응인데. 됐고.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과 내용반이 맞서 3번 정답. 이렇게 골라도 되겠네요. 네. 다음은 가열 장치 없이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출입하는 방향이, 에너지가 출입하는 방향이 이와 같은 반응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음악 산화칼슘이 들어있는 여기에다 물을 붓고, 산화칼슘에다가 물을 붓고, 그럼 뭐가 된다? CaOH2가 되면서 열을 방출하는 단열 반응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발열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열 반응. 그 에너지가 출입하는 방향으로 이와 같은 반응을 보게 돼요. 생명체가 세포 호흡한다. 호흡한다. 발열 반응이죠. 방합성은 후발 반응이에요. 바닷물이 증발돼. 물이 액체가 기체가 된대. 이건 에너지 흡수해야 되겠죠? 흡열이죠, 이거. 첨단로 해서 철가루가 반응한다. 난로니까 당연해야 되겠대. 뜨거워야 되는 거니까. 이거와 같은 것은 기억번과 디귿번이잖아요. 3번 정답. 이렇게 골라줘야 되겠다. 자, 이제 생태계 한번 볼까요? 생태계가 뭐냐? 네, 용어 정리. 뭐, 일정한 부분에서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는 하나의 커다란 체계를 말한다. 개체. 사슴 한 마리와 같이 하나의 독립된 생물이다. 그러니까 사슴 한 마리. 이렇게 했어요. 그럼 개체군은 뭐냐? 개체군이라는 게 뭐냐? 그런데 사슴이 네 마리 있다. 사슴.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에 서식하는 같은 종의 무리들이잖아요. 이런 거. 같은 종이야.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집. 여러 개체군이 모인 집단. 여러 개체군이 모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사슴만 네 마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슴만 네 마리 있는 것이 아니라 노루도 있다. 응? 노루도 두 마리 있다. 여기. 같이. 이거 하나하나. 그래서 노루 한 마리. 이런 거를 개체라고 한다는 거죠. 독립된. 그래서 개체가 있고 개체군 군집. 노루 한 마리, 노루 네 마리 있어요. 개체군이라고 할 수 있지.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군의 얘는 같은 종이야. 같은 종. 얘는 노루 네 마리, 사슴 세 마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여러 개체군이 모였다. 생태계를 포함한. 이거는 생물도 있고 생물과 환경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환경 포함.
환경 포함해서 생태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이게 생물 요소, 비생물 요소. 생태계의 생물 요소는 생태계의 모든 생물을 뜻하며 유기물을 얻는 방식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분류합니다. 생산자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이라고 했죠.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스스로 만드는 생물이다. 이런 거니까 광합성을 하는 것, 유기물을 스스로 만드는 생물, 유기물을 스스로 양분을 생산하는 유기물을 스스로 만드는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양분을 스스로 생성한다. 누구들이 그래요? 식물이 그렇죠. 식물. 식물성 플라마토. 근데 얘네들이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무기물을, 이산화탄소 물을 가지고 유기물을 만들 수 있었죠. 유기물을 만들 수 있었어요. 소비자. 다른 생물에 유리한 유기물을 섭취하는 생물. 쉽게 얘기하면 동물. 네. 얘네들은 유기물을 분해하는 애. 유기물을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오리, 붕어, 사슴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나오죠. 분해자. 얘네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곰팡이, 세균, 버섯 이런 것들이 분해자. 얘네들은 유기물을 무기물로 만들어야지. 유기물을 무기물로 만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생물 요소, 비생물 요소를 나왔죠. 그 비생물 요소는 환경 얘기를 빛, 물, 온도, 토양, 공기와 같은 모든 환경적 요인을 뜻한다. 빛은 생물의 광합성에 반드시 필요하고 동물의 생활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다. 물은 생명체의 구조성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며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다. 공기에는 호흡에 필요한 산소와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다. 빛과 빛과 물과 공기. 네. 생물의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과 장소를 제공합니다. 생물은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받아서 몸의 형태나 기능, 생활 방식이 다르고 다양하게 작용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간다. 생물의 생명활동 결과에 따라서 환경 조건이 변화하기도 한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있으면 얘네들은 환경이죠. 그러니까 비생물 요소, 비생물 요소 이런 것들은 환경을 얘기하는데 환경, 물, 공기, 온도, 그죠? 토양 이런 거 환경을 얘기하는 여기서 생물 요소 이렇게 했어요. 비생물 요소에 의해서 생물을 받는 것을 우리는 작용, 생물 요소에 의해서 비생물 환경이 변하는 것을 반작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생물 요소에서 생물 요소 작용을 한다 하는 것은 온도가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온도가 높아지면 생장 속도가 식물의 생장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식물이 영향을 받은 거잖아. 환경에 의해서 식물이 영향을 받은, 생물이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겨울잠 자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가을 단풍, 이런 것들.
있다는 거죠. 겨울철과 반사고. 반작용, 광합성을 하는, 광합성을 해서 광합성을 하면 공기 성분이 산소를 광합성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잖아요. 그렇죠?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그래서 공기 성분이 변하는 거, 공기 성분이 변하는 거 이런 거 또는 지렁이가 어떻게 되냐면 토양의 통기성,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주는 거,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준다. 그 다음에 생물로서 자기들끼리 여기서 변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먹고 사는 메뚜기는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들, 생물 요소끼리 상호작용,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 배설물, 동물 배설물이 동물 배설물이 씨를 뿌린다. 씨를 퍼뜨린다. 씨가 퍼지는 씨 퍼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다. 방합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요거는 한번 이렇게 써봐요. 그렇죠?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건지,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지, 이것도 한번 써보고, 생물들끼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것들. 자, 비생물 요소가 있고, 환경적인 얘기들이야. 빛, 온도, 공기, 토양, 물,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생산자, 식물, 소비자가 동물, 분해자, 곰 3마리가 버섯을 먹는다. 이렇게. 곰 3마리. 곰팡이, 세균, 버섯. 이렇게 해서 분해되다. 라는 거 기억해보자. 이제 치울게요. 여기. 아까 녹화 시작했죠. 어, 했을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먹이사슬.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먹이 관계가 사슬처럼 이어지는 것이다. 낙엽, 지렁이, 조개처럼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낙엽에 많아지면 지렁이가 많아질 수 있고, 지렁이가 많아지면 두더지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히는 것인데, 먹이금. 먹이그물이 더, 이거보다 더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먹이그물은 다양한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다. 먹이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의 안정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먹이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의 안정성이 커진다. 이거 먹이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의 안정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풀이 있다. 풀. 얘는 생산자죠. 생산자. 풀에서 이제 곤충. 곤충. 얘네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 곤충에서 개구리. 여기는 2차 소비자. 이런 개구리. 에서 이제 뱀. 3차 소비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런 것들, 요런 단계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양 단계,
영향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예. 풀, 곤충, 개구리, 뱀 가지고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에너지 이동. 태양계에서 에너지는 먹이사슬에 따라서 하우 영역에서 상하 영역으로 이동하는데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보통 받겠죠. 태양 에너지를 이렇게 받았어. 태양 에너지 받으면 그 다음에 생산자가 나올 거고 생산자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태양 에너지에서 에너지를 얘네들이 공급받는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그럼 생산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1차 소비자가 그 에너지를 가져갈 것이고 또 1차 소비자가 2차 소비자가 이게 먹거리니까 얘네들이 에너지를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 사이에서 여기서 다 또 뭐가 발생하느냐? 열이 발생해 나간다는 거예요. 열이 곧 에너지니까 생산자가 가지고 있던 그 에너지를 모두 다 1차 소비자로 가는 게 아니죠. 열로 나가고 일부만 가는 거예요. 일부만. 그리고 분해자. 분해자를 통해서 1차 소비자 또 생산자도 분해자. 2차 모두 다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가 되죠. 그렇죠? 모두 다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 그럼 분해자에도 얘들한테 에너지를 다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얘들도 열을 방출하면서 에너지가 일부만 애들이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위 영양 단계에서 이게 영양 단계라고 했죠. 하위 영양 단계, 이게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할 때 하위 영양 단계 생물이 가진 에너지 일부는 생명 활동하는데 쓰이거나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나머지 일부는 또 에너지만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된다. 일부는 열로 방출되고 일부만 전달된다. 일부만 전달된다. 그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 양이 크게 줄어든다. 크게 줄어든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 양이 크게 줄어든다. 그리고 그러니까 에너지는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에너지는 에너지가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순환하지.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아.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순환해. 물질 순환은 일어나는. 에너지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열 에너지로 나가서, 에너지를 나가면서, 그래서 열 에너지로, 생명 활동을 하는데 쓰이거나 열 에너지로 방출된다. 생태 피라미드, 에너지양, 개체수, 생체량의 상위 단계로 갈수록 줄어든다. 상위 단계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상위 단계로 갈수록 줄어든다. 그리고 각 영역 단계의 에너지양, 개체수, 생체량의 상대적인 양을 순서대로 쌓아 올리면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피라미드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생태 피라미드라고 한다. 위로 갈수록 줄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이 정도 가볼까요? 이제 문제로 가서. 자, 1번. 지울게요.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일부를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개체 부위, 생태계 중 하나다. 자, 지금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체, 사실 한 마리. 여기 개체 부위겠지. 같은 쪽으로 돼 있어.
사슴 4마리, 군집은 사슴 4마리, 노루 3마리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거죠. 개체군에 집합해. 그 다음에가 이것들을 다 합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생태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가 생태계야? 이거 잘못됐죠. A는 고체자면 개체군에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군집은 한 종류의 A로 구성됐다? 군집은 한 종류가 아니라 사슴 4마리, 노루 3마리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잘못됐죠. B에는 생태계는 비생물적 요인,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같이 들어있다. 생태계. 생물적 요인, 그리고 비생물적 요인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다. 넘어. 이제 2번 그림은 생태계 공동요소의 상호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 이랬어. 기억은 지금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 생물 군집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니까 기억부는 뭐가 해당되겠냐면 비생물적 요인은 환경을 포함했다 그죠?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끼친 것이고 니은보는 뭐야?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끼친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끼친 것은 온도가 높아지면 식물 생장이 늘어나더라든가 겨울잠을 잔다. 날씨 추워지면 겨울잠을 잔다. 그 다음에 가을 단풍 이런 것들이 있다.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끼친 것은 광합성을 하면 공기 성분이 달라진다. 지렁이가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하게 만든다.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개체군 A는 동일한 종으로 구성된다. 개체군 A는 동일한 종으로 구성된다. 그렇죠?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종을 얘기하는 거죠. A는 동일한 종으로 구성된다. 서식 지역의 온도에 따라서 호랑이의 먹기가 달라진 것은 기억에 해당된다. 자, 온도라고 하면 환경이죠. 환경에 의해서 호랑이 몸집 크기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물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니까 기억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호랑이 몸. 그러니까 그것도 참이죠. 지렁이 활동으로 호랑이 성기성이 증가하는 것은 지렁이 활동은 뭐예요? 생물이 활동을 하는 거죠. 토양, 환경이 변했다는 거죠. 이거니까 니은에 해당하는 거 맞네요. 이렇게. 지렁이가 생물, 토양이 환경이니까. 온도가 환경, 호랑이가 생물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3번. 그림은 어떤 생태계의 먹이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래. 단, 제시된 먹이 관계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먹이 건물? 거미는 1차 소비자에 속한다? 아니죠. 이게 생산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쯤에 됐죠. 이거 아니겠네? 부엉이는 토끼의 포식자다. 부엉이. 토끼 어디 있어요? 토끼. 요거. 잡아 먹는 애가. 잡아 먹는. 이게 포식자. 잡아 먹기는. 죽는 애죠. 먹기는. 얘를 피식자.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피식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 피식하고 죽는다. 그래서 잡아 먹기를 피식자. 그러니까 부엉이가 포식자고 토끼는 피식자죠. 이 밑으로 피식자가 되는 거죠. 부엉이는 토끼의 포식자다. 맞죠?
잡아먹는 애다 이런 얘기. 하위 영양 단계에서 하위 영양 단계 생물이 가진 모든 에너지는 아니죠. 일부죠. 일부는 생명 활동에 사용하고 열을 방출하는 거고 상위 영양단은 일부 에너지는 상위 영양단의 생물로 이동한다. 모든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렸다. 니은번 정답. 이렇게 돼요. 자, 그림.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영양 단계에 따른 개체수 피라미드와 에너지 피라미드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C까지는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그래서 여기가 생산자가 될 것이다. 요게 이제 1차 소비자가 되겠네요. 맨 위에가 2차 소비자로 가요. A는 얘네들은 소비자니까 광합성 아니죠? C가 그렇겠죠. C죠. 탄수화물 합성합니다. B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1차 소비자가 증가하면 C는 생산자가 줄어들겠죠.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참이네. 에너지 양은 상위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거죠. 에너지가. 뭐 다른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1. 생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골라라. 생물 요소, 비생물.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생물 요소, 비생물 요소 나타납니다. 끝. 생태. 뭐? 생물 요소. 뭐? 비생물 요소. 비생물 요소가 뭐까지 포함해요? 환경까지 같이 포함합니다. 참여요. 우리 개체가, 개체. 사슴 한 마리 있다. 공유적인 거. 그 다음에 이것들이 모였어요. 개체군. 사슴 네 마리다. 개체군. 그 다음에 개체군 다음에 군집이요. 사슴 네 마리. 노루 세 마리. 이렇게 여러 개체군이 모여 있다. 그런 것들을 군집. 얘는 같은 종. 같은 종. 얘는 여러 종. 군집. 여러 종. 이렇게 표현. 그래서 생태계.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개체군은 여러 군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체군 아니야. 같은 종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됐죠. 생물 요소나 비생물 요소는 독립적으로 작용해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아요. 생태계가 영향을 받죠.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틀렸네요. 기억보자. 2번. 다음은 생태계 구성 요소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해당하는 생물로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분해할 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분해자. 분해자 누구? 공 세 마리가 버섯을 먹는다. 곰팡이 세 마리. 곰 세 마리. 세균. 무엇을 먹어요? 버섯을 먹는다. 이거죠. 이에 대한 생물로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골라라. 버섯, 곰팡이. 자, 버섯과 곰팡이. 해골이 아니죠? 기억과 니은과. 이렇게 골라줘야 되겠죠.
그림은 생태계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리을은 개체군과 군집을 순서 없이 나타낸다. 기억과 리을은 각각 무엇인지 쓰시오. 개체. 그게 뭐예요? 개체군. 개체, 개체군. 그 다음에 군집, 생태계. 개체군, 군집. 기억과 리을은 개체군과 군집을 순서 없이 나타낸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생태계는 생물로서 비생물로서 나눠집니다. 다음, 예를 들면, 가부터 닭까지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인데, 가부터 닭까지는 개체군, 군집, 생태계를 나타내요. 생물로서 비생물로서 모두 포함되는 건 생태계. 일정한 지역에서 실은 같은 종의 개체물이다. 그죠? 이거 개체군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얘가 군집이겠네. 군집. 여러 종, 여러 종. 이거 햇빛, 물, 공기, 온도, 토양 등은 햇빛, 물, 공기, 온도, 토양 등은 기억에 속한다. 비생물 요소를 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참 진짜 한 서식지에 사는 여러 개체군이 모인 집단이다. 여러 개체군이 모인 집단이다는 군집에 해당되는 거죠. 니은에 해당되는 니은에 해당되는 거예요. 참. 소나무와 개구리는 같은 나를 이룬다. 같은 개체군이 아니죠. 얘네들 그렇죠? 개체군이 아니다. 개체군이 뭐예요? 같은 종. 군집은 여러 종. 이 뭐예요? 뭐 그리고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나타냈대요. 여기부터 C까지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순서 없이 나타내. 자, 그러면 얘가 영향을 주는 거, 얘가 생산자겠지. 우리 생산자. 얘는 소비자. 가리지 않고 다 영향을 받는 걸, 요걸 분해자가. 영향을 줘서. A는 다른 생물을 섭취해서 양분을 얻는 것, 이게 아니죠. 이게 C가 해야 된다고. 이거 아니지. B는 햇빛, 비대해지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합성한다. B는 생산자니까 광합성, 비대해지를 이용해서 얘를 생산하는 거, 이거 처음이죠. C는 생물의 생체나 배설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 거. 이게 A죠. 그렇죠? A. 이거 아니죠. A하고 C가 밖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니은 것만 맞으니까 여기서 1번 정답 이렇게 됐죠. 6번. 그림. 생태계 구성 요소인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해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6번. 됐어요. 기억은 생물이 비생물에 영향을 끼친다. 기억은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끼친 거. 니은번. 환경이,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끼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세균은 비생물 요소다. 아니죠. 세균도 생물이잖아요. 지렁이에 의해서 토양의 통기성이 증가하는 지렁이가 뭐예요? 생물이죠. 토양 통기성, 환경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기억에 해당되죠. 맞는 거예요.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것은 니은의 A에 해당됩니다. 개구리가 생물, 겨울잠, 환경에 영향을 받는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것은 기온이 떨어져서 이건 겨울잠을 잤다 기온이 떨어져서 환경에 아니네. 이거는 환경. 춥기 때문에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환경에 환경에 생물이 영향을 받았다. 기온이 떨어져서 그렇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누구에 해당되느냐? 니은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니은에 얘가 그렇고. 니은번과 디귿번 정도. 니은번과 디귿이니까 5번 정도. 이렇게 골라져. 7번. 다음은 생태계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런 얘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식물의 증산작용 결과 주변의 온도가 낮아졌다. 이건 뭐예요? 식물의 증산작용. 생물. 온도가 낮아졌대. 생물의,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끼친 것이.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끼친 온도. 그 다음에 얘는 사냥, 사슴도 일조 시간이 짧아질 때 번식한대. 일조 시간이 짧아질 때 번식했대. 그러니까 얘네들 일조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생물들이 일조 시간 짧게 만든 게 아니지. 일조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생물들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생물이 영향을 받은 것이다. 뭐, 빛, 그죠? 건조한 사막에 사는 도마뱀은 몸 표면에 비닐로 덮여 있다. 몸 표면이 비닐로 덮여 있다. 건조한 사막에 사는 도마뱀은 그러니까 환경이 도마뱀을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건조한 사막. 물이죠, 물. 물이 있느냐 없느냐. 고래 배설물은 해양의 물질 순환에 도움을 준다. 고래 배설물이 그러니까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끼친 거잖아.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끼친 거니까 요거는 가야 됩니다. 가와 같은 상호작용의 의다. 가는, 가는 온도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가는 물이 수분이죠, 수분. 아니죠. 온도가라고 했으니까 거짓이죠.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비생물 요소가 환경이야. 나와 다이다. 나와 다이. 이거 기억번과 디귿번 맞았어. 3번 정도. 이렇게 골라야 돼. 9번, 8번 그림. 가와나 서로 다른 지역에 서식하는 여우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와나는 기온이 높은 지역에 서식하는 여우와 기온이 낮은 지역에 서식하는 여우를 순천해. 이렇게 기가 큰 애들이 사막이야. 기가 작은 애들이 북극여우, 뚱뚱하고 이런 거 있고, 북극여우. 기온 높은 곳에 서식하는 여우의 기호를 쓰고, 아, 그렇게 판단한 까닭이 뭐냐? 나보다 몸의 크기가 작죠. 더운 쪽에 사는 것이 추운 지역에 사는 것도 몸의 크기가 더 커요. 가가 나보다 몸의 크기가 작고
크기가 작고, 이와 같은 말단보의 크기가, 이와 같은 말단부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9번. 그림은 온대 지역에 서식하는 상록수 잎의 세포에서의 시간에 따른 녹말과 포도당의 함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녹말과 포도당의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포도당의 함량이 높아지면 삼투압이 올라가 어느 점이 낮죠. 포도당의 함량이 높아져.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겨울에, 겨울인데, 겨울이야. 겨울이면 지금 기온이 어떻게 돼요? 기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온이 떨어지면 포도당의 농도가 커진대. 포도당의 농도가 커지면 삼투압이 크게 작용하고, 삼투압이 크게 작용해서, 삼투압이 크게 작용해서 어느 점이 낮아진다. 어느 점이 낮아진다는 것은 잘 얼지 않는다. 잘 얼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녹말이, 포도당이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같은 쪽. 이렇게. 이게 녹말이야. 녹말이면, 이게 하나하나가 떨어진 것이, 얘네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포도당은. 그럼 포도당, 얘네들이 녹말이 입자가 하나였다라면, 얘는 입자 수가 세 개가 돼버렸죠. 그리고 입자가 많이 녹아 있으면 잘 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얼지 않는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져. 그러니까 여기서 추운 겨울에, 여기 겨울이잖아요. 여기 겨울이야. 그럼 겨울에 폴강이 농도가 커지는 거야, 함량이. 그러니까 A가 폴강인 거야. B를 녹말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겨울에 폴강 함량이 늘어나서 산탄이 높아지고 어느 정도 낮아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온도가, 온도가 낮아서, 그렇죠? 온도니까 이게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끼친 거죠. 그죠?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온도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미치네다 하는 거예요. 영향을 미쳤다. 겨울에 잎이 얼지 않는 것은 A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 A, 그러니까 포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얼지 않는 거야. 포도당의 함량을 나타내는 것은 B다? 아니지. A가 되지. 기억 본 건 리을 보니까 3번 정도 골라줘요. 10번. 다음은 먹이사슬과 먹이 그물에 대한 학생 A씨의 대화래. 대화 내용이다. 옳은 학생 골라. A 학생 보내 생태계 먹이 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된 것이 먹이사슬이야. 여기 다 알겠어요. 먹이 그물은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의 먹이 관계로만 단정짓는 거. 먹이사슬이 먹이 그물보다 생태계 평형 유지, 먹이 그물이 더 복잡하죠. 생태계 유지하는데 더 유리한 것은 C도 잘못했어요. 먹이사슬보다 먹이 그물이 더 복잡하잖아요. 그럼 생태계 평형이 더 유지하기가 더 쉽다. A만 오라. 11번.
그림은, 그림 가와 나는 두 생태계의 먹이 관계를 나타냈대.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이거는 먹이 사슬, 이거는 먹이 금. 이렇게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 유지에 더 유리하죠. 가와 나에서 메뚜기는 생산자도 필요하지. 메뚜기가 사라지면, 메뚜기가 사라지면, 가가 나보다 생태계가 안정한데, 이렇게. 메뚜기 사라지면, 개구리도 줄어들겠죠? 개구리 줄어들면 뱀도 줄어들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는 메뚜기가 사라져도, 메뚜기가 사라져도, 얘네들이, 만약 개구리였는데 메뚜기가 사라졌어. 그러면, 뭐, 얘는 뭐, 좀 줄어들 수밖에 없네요. 하지만, 메뚜기 들쥐 같은 것들은 풀 먹던 걸 다른 걸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가가 나보다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아니야. 그래서 얘가 더 그렇게 되니까요. 일주기가 사라지면 가가 나보다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잘못됐죠. 그죠? 개구리가 사라졌을 때 뱀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는 나다. 개구리가 사라져도 개구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개구리 사라지면 여기서 뱀이 살기 어렵지. 하지만 여기서는 뱀이 다른 뭐 들쥐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죠? 토끼를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은 나다. 지급권이 그 이거죠. 이렇게 고려져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서 또 나머지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선생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